아들 수고했어. 아들 너가 시험을 못 봐도 넌 내 아들이야 사랑해. 불을 처음 발견한 신인류 마냥 야 나는 망했다. 특히 남자친구들이 돼요. 야 다같이 모여서 춤추고 있어요. 진짜 그래요. 성적 말하지 말고 일단 스테이크부터 먹고 말한다. 선스테이크 후 성적. 안녕하세요, 홍준호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거와 같이 지금부터 수능이 끝날 때까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,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일단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요, 그날만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. 이걸 똑같이 기본 가정으로 할 거예요.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지금부터예요. 그날만 이상한 짓 하지 말라,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. 뭐든지 지금부터. 예를 들면 잠을 자는 거, 저는 웬만하면 지금부터 11시쯤 주무셨으면 좋겠어요. 11시쯤 자는 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. 6시 내지 6시 반에 일어나는 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. 그 이유는 뭐냐면요, 아무리 제가 이렇게 국어 유튜버라고 해서 갑자기 제가 자고 있는데 진호야 일어나봐 이렇게 해서 깨운 다음에 야 풀어 이렇게 딱 풀게 시키면은 저도 글쎄, 아침밥을 안 먹다가 갑자기 아침밥을 안 먹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야 형진아 아침밥 먹어 하면서 입에 팍 구겨 넣으면 글쎄, 그러니까 잠도 밥도 뭐든지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권장 수면 시간은 이제 11시부터 한 6시까지 주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11시가 조금 이른 시간인 건 맞아요. 솔직히 12시부터 잤으면 좋겠어요. 근데 11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시에 누워야 12시에 잘 수 있어요. 이거는 팩트입니다. 실제로 제가 고3 때 어땠냐면요, 10시에 이렇게 누웠어요. 그러니까 평소에는 10시에 안 자다가 10시에 그냥 그날 탁 이렇게 누웠어요. 눕다가 어느새 잠이 스르륵 들었죠.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꿈속에서 나 잠자네? 그러더니 눈이 번쩍 떠지더니 이렇게 눈물 한 방울 또르르 이랬거든요. 그러고 잠이 안 왔어요. 그러고 똘망똘망 있다가 꿈뻑꿈뻑 있다가 꿈뻑꿈뻑 엄청 괴롭잖아요, 잠 잘 안 오는 친구들. 그러다가 2시쯤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들어서 한 6시쯤 일어났어요. 그니까 12시에 잠들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11시에 침실에 누워 있으셔야 돼요. 뭐든지 지금부터. 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. 뭐냐면요, 제가 여태까지 화장문을 틀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. 특히 막 괴랄하다는 모의고사들 있죠. 막 김땡소 모의고사 아니면은 뭐 상땡 모의고사 막 이런 모의고사들 있잖아요. 이런 괴랄한 모의고사에서도 화장문을 틀려본 적이 없어요. 뭐 물론 거짓말이죠. 틀려본 적은 있어요. 근데 많이 없다는 거죠. 기껏해야 막 고3 내내 해봐야 한 2-3개? 밖에 안 틀렸을 거예요. 그 모든 모의고사들을 통틀어서. 근데 수능장에서만 제가 2개를 틀렸어요. 수능장에서. 왜 수능장에서 2개를 틀렸냐, 이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날만 10시에 딱 자려고 시도를 했고 잠이 안 와서 꿈뻑거렸고, 그러다가 그날만 6시에 일어났고, 원래는 8시쯤 일어났거든요. 그날만 6시에 일어났고, 그날만 수능장에서 졸린 상태로 화작을 풀었고, 그날만 시간이 5분이 남았고, 그래서 그날만 화작을 검토했어요. 나 좀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? 그날만. 다 틀린 이유가 그날만 뭔가를 해서 틀렸거든요. 그래서 화작문 2개를 바꿨고 2개를 바꿨고 2개를 바꿨고 2개 다 원래 정답이 맞았고 2개 다 틀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등급을 받았어요. 그래서 뭐든지 지금부터, 화작문이든 뭐 어떤 공부든 간에 다 지금부터 하시고, 잠도 밥도 뭐든 간에 잠, 밥, 기상시간, 특히 이 3개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앞으로 적어도 화요일부터는 이제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. 기본 개념. 예를 들면 문법에서 어간이 뭐냐, 어미가 뭐냐,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, 수학에서는 근해 공식이 뭐냐, 뭐 제가 이과가 아니니까 이과 공식은 모르고 근해 공식은 뭐냐, 뭐 조합 공식은 뭐냐, 뭐 미적분의 기본 정의는 뭐냐, 뭐 수렴의 정의는 뭐냐, 수렴의 조건은 뭐냐, 이런 거부터 기본 진짜 완전 세세한 거부터 들어가셔야 돼요. 왜냐면요, 진짜 사람이 특이한 게 수능장에서만 그래요. 수능장에서만 뭐더라? 그게 무슨 뭐였지? 어간 잠깐만. 이렇게 돼요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걸 느끼는 거니까, 반드시 화요일부터는 기초 개념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반드시, 뭐 좋아요, 그 수능 실전처럼 모의고사 푸는 거 좋아요. 그거 풀고 나서요, 기본 개념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.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수능장에서 볼 거를 만들어준다,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정리를 하고 수능장에서 보시면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수능장 갈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수능장 갈 때 저는 어땠냐면요, 엄마랑 전날에 합의를 봤어요. 엄마랑 전날에, 엄마 나 수능장 제발 데려다 주지 말고 수능장 가기도 전에 나한테 아들 수고했어, 아들 너가 시험을 못 봐도 넌 내 아들이야 사랑해,
이런 말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. 나 그것 때문에 울컥해서 시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다 같이 모여서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모여서 문 앞에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렇게 한 번만 해주고 서로 빠이빠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실제로 저는 수능 당일날 그렇게 했어요. 그냥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 화이팅 하자, 하나 둘 셋 화이팅 나 갔다 올게 하고 그냥 슝 하고 나가서 엄마의 그 어떤 따뜻한 소리도 듣지 않았고 엄마의 어떤 훈계도 듣지 않았고 저만의 그 마이 웨이를 걸었죠. 마이 웨이. Yo. 마이 웨이를 걸었죠. 그게 되게 좋은 게 수능날 갑자기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거 알지? 이러면은 그 마음이 또 아픕니다. 울컥해요. 아, 나 못 보면 불효하는 것 같고. 불효 아니에요. 그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거, 주도적으로 해냈다는 것 자체가 어머님께는 효도일 겁니다. 그렇게 뭔가 불효를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어머니께 미리 말씀을 드려라. 그리고 수능장 갈 때 변수들을 원천 차단해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수능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. 수능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 쉬는 시간마다 공기를 좀 마시세요. 그 수험장 안에서 히터 빵빵해서 그 공기가 탁해요. 그러니까 좀 운동장 가서 좀 숨 좀 쉬고 심호흡하시고, 실제로 공기, 산소가 뇌 활동을 도와준다는 연구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공기 좀 마셔서 뇌를 새롭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매 시험을 볼 때 수능장에서 기본적인 태도는 자신을 보여주는 시험이다. 왜냐면요, 자신을 보여줄 기회 많지 않아요. 제가 아무리 요리를 잘한들 뭐합니까? 여러분들께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요. 제가 아무리 유튜브 컨텐츠를 잘 뽑으면 뭐합니까?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회, 수능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라는 보여줄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. 그냥 그 시험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즐겨라. 저는 실제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봤어요. 요 가시리 있고 나난 이런 식으로, 뭐 이건 과장이죠. 근데 리듬을 타면서 봤던 건 사실입니다. 제 과외생한테도 실제로 그렇게 말했고 평소보다 조금 잘 봤어요. 그 친구도. 자기도 어땠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즐겼다는 느낌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시험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실제로요, 고3과 N수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? 고3 수능장에서 떨겠죠. 저도 떨었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이렇게 달달달달 떨었어요. 고3도 떱니다. 재수했던 저도 떨었어요. 삼수했던 제 친구도 떨었어요. 그럼 그 차이가 뭐냐? 왜 재수생, N수생들이 고3을 밟는다?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요, 재수생들, N수생들은 그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줄 알아요. 그리고 이미 실무 또는 막 이런 실전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줄 알아요. 근데 고3 친구들은 사실 인생에서 겪어와서 가장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, 고3 친구들한테는. 그러다 보니까 떨면은 이 상태가 된다는 거죠.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3과 N수생의 차이는 모두 떨지만 정신을 차리냐 못 차리느냐, 그 차이에서 온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수능장에서 상황을 컨트롤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, 실제로 제가 봤던 수험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오랑우탄 같은 친구들이 나타나요. 불을 처음 발견한 신인류 마냥 다 같이 모여서 춤추고 있어요. 진짜 그래요.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다 이러면은 뭐 같이 껴서 놀아셔도 좋아요. 그치만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친구들은 운동장 가서 산소호흡 하세요. 그리고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, 제가 이제 여자친구들이라고 한정을 짓는 이유는 제가 수능을 2번 보면서, 그리고 강의실들을 당연히 돌아봤겠죠. 돌아보면서 우는 친구들을 한 번도 못 봤지만 제가 재수를 한 친구들은 고3 때, 재수 때 2번 다 우는 친구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. 거의 강의실당 한 명꼴로 우는 친구들을 목격했다고 해요. 그 침울한 분위기에 있으면 나도 거기 휩쓸리기 마련이거든요. 그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다짜고짜 가서 야 울지마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다 싸움 붙으면 나도 손해예요, 싸움 붙으면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요? 내 자신이 거기서 빠져나오면 됩니다. 내 자신을 뭐 운동장에서 산소호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황을 컨트롤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수능 끝나면 이제 뭐 수능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수능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수능을 잘 봤다고 그 친구를 미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수능을 못 봤다고 해서 내가 뭐 남을 미워하란 법이 있나요? 아니죠. 뭐 수능을 내가 잘 봤어, 그럼 막 이렇게 떠벌떠벌 하고 다니는 건 좀 자제해야 되죠. 왜냐면 친구들이 미워할 수 있어요. 그 사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. 근데 이제 못 본 친구들은 일단 마음을 여세요. 마음을 열고
아 친구야 잘 봤니? 아 나는 못 봤어. 그치만 너가 잘 봐서 다행이다. 이런 따뜻한 말 건네는 거 되게 힘들지만 그 잘 본 친구한테는 정말 와 인생 친구다. 이렇게 평생 친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집에 제발 빨리 들어가세요. 실제로 저는 고3 때 수능 전날에 엄마 친구분께서 용돈을 주신 거예요. 그래서 개꿀 수능 끝나고 파마해야겠다 하고 수능 끝나자마자 저 파마하러 갔어요. 근데 이제 저녁 시간대다 보니까 차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파마를 다 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가 밤 11시였거든요.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야 이 새끼야 난 너 죽은 줄 알았다고 욕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 걱정하실 테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 수능 뒷바라지를 도와주신 분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반드시 수능 끝나자마자 집부터 도착해서 엄마 오늘 스테이크 고 이러면서 성적 말하지 말고 일단 스테이크부터 먹고 말한다. 선 스테이크 후 성적 이런 느낌으로 얻을 거 얻어먹고 뭐 엄마 나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워 뒷바라지 하느라 수고 많았어 이런 따뜻한 얘기 하면은 엄마가 뭐 어떤 결과든 간에 나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지 않을까요?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어떤 태도를 지켜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설명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좀 이거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들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꼭 이래야 된다 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든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이거는 강요해요.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. 절대 안 되니까 지금부터 뭐든지 하시고 수능장에서 겪었던 제 해프닝들은 이런 상황도 있겠구나를 꼭 생각하셔서 대처 방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제시한 솔루션들은 다 영상 안에 있으니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. 지금은 다들 좋은 결과로 제 유튜브도 이제 대학 컨텐츠들도 병행할 거니까 구독도 제발 계속 해주세요.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